공격수라면 당연히 슛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트라이커의 본능입니다. 믹스트존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연장전 11명 대 9명의 숫자 9의 상황에서 마르티네즈는 완벽한 위치에 있던 동료에게 패스하지 않았고 그 선택을 당연한 듯 정당화했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팬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2골을 넣고도 또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동료들의 실수는 단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자책의 인터뷰였지만 오히려 많은 팬들은 그에게 더 큰 존경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상대팀 밴쿠버의 감독조차 정규 시간 안에 경기를 끝내고 싶었지만 손흥민의 아름다운 골로 불가능해졌다고 말하며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팀 스포츠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스포츠 기자 알렉스 터너입니다. 밴쿠버 원정 MLS 서부 컨퍼런스 중결승이었습니다. BC 플레이스에는 53,557명의 관중이 입장했더군요. 밴쿠버 구단 MLS 역대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5월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전 관중 수를 넘긴 숫자였죠. 경기 전부터 굉음 같은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지 SI는 이 경기를 플레이오프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전반이 끝날 때까지도 이 말이 진짜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LAFC는 전반전에만 2골을 실점하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전반 39분 선제골을 허용한 데 이어 추가 시간에 또다시 골문이 열리며 0대2가 됐더군요. 더 심각했던 건 슈팅 숫자였습니다. 전반 45분 동안 LAFC의 슈팅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평소라면 밴쿠버를 상대로 강세를 보이던 부안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둘의 호흡조차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완전히 고립됐고 부안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후반전 감독은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즈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죠.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속으로 2차례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후반 15분 드디어 손흥민이 팀을 살렸습니다.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손흥민은 3번의 순간적인 슈팅으로 기회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비수 몸에 맞았습니다. 보통 선수라면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기어코 골망을 흔들었어요. 3번이나 막혀도 포기하지 않은 집념의 만회 골이었습니다. 후반 33분 밴쿠버 수비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죠. LAFC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무려 9분이 주어졌고 손흥민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페널티 박스 밖 왼쪽 열흘 전 볼리비아전에서 골을 넣었던 바로 그 위치였습니다. 1대2로 밀리는 상황 LAFC의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손흥민은 한 호흡 가다듬고 오른발로 감아찼습니다. 공은 수비벽을 넘어 그대로 골망을 찢었더군요. 경기장 모든 공간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손흥민도 평소보다 격한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2대2 극적으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손흥민 혼자의 힘으로 만든 연장전이었어요. 연장 후반 밴쿠버는 한 명이 더 퇴장하며 11대9의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막판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르티네즈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어요. 바로 옆 완벽한 프리찬스에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손을 들며 패스를 요청하더군요. 근데 관중석에서도 패스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봐도 손흥민에게만 패스하면 무조건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즈는 무리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공은 허무하게 골대를 벗어났더군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고 벤치에선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결국 추가 득점은 없었습니다. 승부는 승부차기로 넘어갔고 손흥민이 첫 번째 키커로 나섰어요.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벽히 흔들었지만 공은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골대마저 손흥민을 질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I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영웅과 악당의 감정을 모두 안겼고 그의 클래스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러나 마지막 순간 실축이 승패를 갈랐다고 말이죠. 승부차기가 끝났습니다. 3대4 LAFC의 패배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손흥민은 그라운드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관중석을 향해 인사를 건네던 그였습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어깨, 축 처진 고개, 느린 발걸음.
120분을 뛴 피로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패배의 무게가 더 컸을 겁니다. 특히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서 골대를 맞춘 순간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프레스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밴쿠버 팬들은 환호했지만 곳곳에서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적군의 선수였지만 그가 보여준 투혼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박수조차 듣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터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20여 분 후 믹스트 존에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이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팀의 에이스가 어떤 말을 할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승부차기 실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손흥민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크들이 그 앞에 놓였고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첫 질문이 나왔습니다. 승부차기 실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된 질문이었지만 손흥민의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선수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더군요. 변명은 없었습니다. 다리 경련 이야기는 한참 후에야 나왔습니다. 그 역시 기자가 직접 질문했을 때에야 조심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후반 15분, 3번의 슈팅 시도 끝에 만회골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온몸을 던졌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에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0대2로 끝날 뻔한 경기를 혼자 힘으로 연장전까지 끌고 간 선수였습니다. 연장전 내내 밴쿠버는 수적 열세였습니다. LAFC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과정은 자랑스럽다며 다음 시즌에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난도 원망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연장 막판에 약간의 근육 경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승부차기를 할 때도 통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돌린 거예요. 자신이 더 잘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믹스트존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패배한 선수의 인터뷰였지만 오히려 현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손흥민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되 동료를 탓하지 않았고 자신을 책망하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MLS 첫 시즌을 돌아본 소감을 묻자 손흥민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시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리그,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하며 선수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았고 그 덕분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들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났고 손흥민이 돌아섰습니다. 라커룸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패배의 책임은 혼자 짊어지고 승리의 영광은 팀과 나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기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패배했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얻은 밤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가 끝난 지 30여 분이 지났습니다. 믹스트존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선수들 차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체로 투입됐던 다비드 마르티네즈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연장전에 투입된 선수였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들어와 기회를 잡았던 공격수였습니다. 특히 연장 후반 막판, 박스 안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직접 슈팅을 시도했던 장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완벽한 프리찬스 위치에서 손을 들며 패스를 요청했지만 마르티네즈는 무리한 슈팅을 선택했고 공은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수적 우위 상황에서 두 골을 넣은 에이스가 완벽한 위치에 있었는데 왜 패스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티네즈는 공격수라면 당연히 슛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었으며 자신은 그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신의 플레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어 마르티네즈는 팀 스포츠에서 누구에게 패스할지는 선수의 자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이 두 골을 넣었다고 해서 모든 공을 그에게 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골을 넣고 싶었다며
그것이 공격수의 욕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믹스트존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팀의 패배보다 자신의 득점 욕심이 더 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할 이유가 없었다는 설명은 결과적으로 팀보다 개인을 우선시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불과 1시간 전 같은 장소에서 손흥민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동료들의 실수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며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터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는 11대 9 수적 우위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잠시 머뭇거린 뒤 운이 따르지 않았으며 밴쿠버 수비가 잘했고 자신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연장 후반 막판 확실한 골 기회를 놓친 선수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무게감이 부족했습니다. 손흥민이 완벽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그 순간의 판단에 대한 아쉬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LAFC 팬 커뮤니티에는 그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 2골을 내어 연장전까지 끌고 간 경기에서 결정적 기회에서 개인 플레이를 고집한 데 대한 분노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팬은 11대 9 상황에서조차 골을 넣지 못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손흥민에게 패스만 했어도 이겼을 경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SNS에는 해당 장면이 공유되며 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팀 스포츠의 민낯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선수는 패배의 책임을 홀로 짊어졌고 다른 선수는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했습니다. 같은 경기를 치렀지만 두 선수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승리를 팀과 나누고 패배를 혼자 감당하려는 리더와 개인의 기록을 우선한 선수가 대비되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결과보다 이 인터뷰에 더 분노했습니다. 손흥민의 자책 인터뷰와 마르티네즈의 자기 정당화 인터뷰는 명확한 대조를 이뤘고 LAFC의 진짜 문제는 개인 실력이 아니라 팀으로서의 결속력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반면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습니다. 같은 경기, 같은 패배였지만 두 선수의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래서 월드클래스는 다르다고, 아니 손흥민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진정한 리더와 그저 선수의 차이를 그날 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즈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는 동안 팬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에 대한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며 목격한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승부차기가 끝나고 패배가 확정된 그 순간 밴쿠버 팬들 사이에서도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5만 3천 명이 넘는 관중 대부분이 홈팀 서포터였지만 곳곳에서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군의 선수였지만 그가 보여준 투혼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부터 SNS는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손흥민의 2골 장면이 수없이 공유되었고 특히 후반 15분 3번의 슈팅 끝에 터진 만회골과 추가 시간 환상적인 프리킥골은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함께 올라온 것은 경기 후 자책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LAFC 팬 커뮤니티는 손흥민을 감싸는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연장전은커녕 방역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전반전 0대2로 끝날 뻔한 경기를 혼자 힘으로 뒤집어 놓은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팬은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고도 골대를 맞힌 장면을 언급하며 패배의 원인은 운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이에 동의했고 승부차기 실축보다는 그전까지 보여준 활약에 감사를 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다른 팬은 11대 9 상황에서도 골을 넣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며 손흥민이 완벽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패스가 전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연장전에서 동료들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특히 마르티네즈가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은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만 번 재생되었고 이게 팀 스포츠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 손을 들며 패스를 요청하는 장면, 마르티네즈의 무리한 슈팅, 그리고 골대를 벗어나는 공, 그 3초의 장면은 LAFC 팬들에게 가장 아쉬운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팬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LA타임스는 손흥민 패배한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팀은 졌지만 개인은 빛났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지 SI는 손흥민의 클래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마지막 순간 실축이 승패를 갈랐지만 그전까지의 활약은 영웅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밴쿠버 팬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적군의 팬들조차
손흥민이 진정한 월드 클래스이며 이날 경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승리한 팀의 팬들이 패배한 팀의 선수를 칭찬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밴쿠버 감독 역시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기가 감독 커리어에서 처음 겪는 유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LAFC는 이번 시즌 MLS에서 밴쿠버가 상대했던 팀 중 최고의 팀이었으며 손흥민의 환상적인 골은 위대한 선수들이 만든 위대한 경기의 한 장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은 정규 시간 안에 경기를 끝내고 싶었지만 손흥민의 아름다운 골이 터지면서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연장전 승리에 대해서는 선수 2명이 빠진 상태에서 25분을 버틴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운이 따라준 결과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실력보다 운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경기 다음날 LAFC 공식 SNS에는 손흥민을 응원하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우리는 소니와 함께한다. 다음 시즌을 기대한다. 소니는 이미 우리의 영웅이다 같은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선수 개인에게 돌리기보다 오히려 더 큰 응원을 보내는 성숙한 팬 문화였습니다. 한 팬의 댓글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손흥민이 120분을 뛰었고 2골을 넣었으며 다리 경련까지 겪은 상황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하다는 팬의 말에 수백 명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패배는 아팠지만 팬들은 손흥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승부차기 실축보다 그 전에 2골을, 패배보다 투혼을 기억하기로 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진심 축구를 향한 진정한 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패배의 쓰라림이 가시기도 전에 숫자들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LAFC 첫 시즌 기록을 요약하자면 13경기, 12골, 4도움이었습니다. 시즌 중반에 합류한 선수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수치였죠. 지난 8월 토트넘을 떠나 미국 땅을 밟은 지 불과 3달 만의 성적표였습니다. 이번 밴쿠버전에 몰린 53,557명의 관중은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전 기록을 넘어선 숫자였습니다. 밴쿠버 구단 MLS 역대 최다 기록이었죠. 손흥민 한 명이 만든 신드롬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또다시 역사를 썼습니다. 구단 최단 기록도 세웠습니다.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전에서 기록한 52 초만의 골은 LAFC 역사상 3번째로 빠른 득점이었습니다.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는 MLS 첫 해트트릭을 장렬시켰고요. 그리고 토트넘에 해리 케인이 있었다면 LAFC에는 드니 부앙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빠르게 맞아떨어졌고 현지 팬들은 이들을 흥부 듀오라 불렀습니다. MLS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조합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죠. 아쉽게도 밴쿠버전에서는 둘의 활약이 미미했지만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LAFC의 성적은 극적으로 변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LAFC는 서부 컨퍼런스 정규리그 3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를 지배하는 카리스마, 위기의 순간 나타나는 결정력, 팀을 이끄는 리더십. 그것들은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 감독조차 인정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LAFC는 이번 시즌 우리가 상대한 팀 중 최고였다고, 손흥민의 골은 위대한 선수가 만든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말이죠. 정규 시간 안에 경기를 끝내고 싶었지만 손흥민의 아름다운 프리킥이 터지면서 불가능해졌다는 그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지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였으며 손흥민의 클래스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이죠. 단 3달 13경기의 기록이었지만 손흥민은 이미 LAFC의 역사가 됐습니다. 팀의 얼굴이자 중심이었고 모든 전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없는 LAFC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깊은 흔적을 남겼더군요. 트로피를 들지 못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은 말했죠. 우승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은 다를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 밴쿠버전은 감독에게도 단순한 플레이오프 준결승이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라커룸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패배의 충격도 컸지만 감독과의 이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죠. 체룬돌로 감독은 LAFC를 강팀으로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 동안 팀은 늘 우승 후보였더군요. LAFC는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라는 부담을 감수하며 손흥민을 데려왔고 감독은 이에 팀의 모든 전술을 손흥민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손흥민과 감독의 호흡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떠나기로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도전을 원했습니다. LAFC 프런트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더군요. 밴쿠버전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경기 중 감독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전반전 0대2로 밀릴 때 그는 벤치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의 첫 골이 터졌을 때는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어요. 추가 시간 프리킥 골에는 벤치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연장전 내내 그는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수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승부차기로 넘어갔더군요. 승부차기가 끝난 직후 그는 잠시 그라운드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 어깨를 다독이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 역시도 무거워 보이더군요. 자신의 LAFC 커리어가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감독은 담담했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으며 자신은 그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찬사를 보냈더군요. 월드클래스 선수와 함께한 시간은 자신에게도 영광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단 한 골만 더 넣었더라면 우승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미련이 남아 있어 보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얻고도 트로피를 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새로운 감독이 누가 오든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음 감독은 손흥민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이었죠. 손흥민 본인도 감독 교체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누가 오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트로피를 들기 위해 여기 왔으며 그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더군요. 체룬돌로 감독이 떠나는 것은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중심이 있는 LAFC는 이제 그를 완벽하게 활용할 전술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독의 마지막 경기는 패배로 끝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분명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준결승에 진출한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LAFC 역사에 이름을 남긴 감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그 유산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손흥민의 시즌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다른 한쪽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FC 신시내티를 4대0으로 격파하며 동부 컨퍼런스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메시는 1골 3도움으로 팀을 이끌었죠. 손흥민이 밴쿠버와 사투를 벌인 반면 메시는 여유롭게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부터 달랐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전반 19분 메시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고 후반전에는 메시의 연속 어시스트로 경기를 일방적으로 지배했습니다. 57분, 62분, 74분 연속으로 터진 골은 모두 메시의 킬패스에서 나왔더군요. 정규리그 2위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완승이었습니다. LAFC가 수적 우위 상황에서도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메시는 이날 프로 통산 1300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또 하나의 전설을 썼습니다. 플레이오프 이력만 봐도 메시는 4경기에서 6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앞다퉈 메시를 조명했습니다. 정규 시즌 28경기 29골 16도움, 플레이오프까지 합치면 32경기 35골 20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메시는 MLS 득점왕을 차지했고 서포터스 실드 우승도 이뤄냈더군요. 인터 마이애미는 이제 동부 컨퍼런스 결승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MLS컵 우승까지 단 2경기 메시에게 미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트로피를 들어 올릴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프레스룸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손흥민과 메시 둘 중 누가 MLS 최고의 선수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지만요. 하지만 흥미로운 통계도 있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MLS 유니폼 판매량 누적 순위는 메시가 1위, 손흥민이 2위였습니다. 그런데 단기 판매량만 놓고 보면 손흥민이 1위를 차지했더군요. 시즌 중반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팬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LAFC 팬들은 만약 손흥민이 메시처럼 시즌 초반부터 팀과 함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처음부터 전술을 짜고 보강도 손흥민 중심으로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죠. 현지 전문가들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그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팀이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메시를 위해 뛰었고 전술도 그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었죠. 반면 LAFC는 손흥민이 합류한 후에도 기존 전술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오히려 내년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손흥민이 프리시즌부터 팀과 함께하고 새 감독이 그를 중심으로 전술을 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LAFC 팬들은 벌써 내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의 성공은 손흥민에게도 청사진이 됐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구축하면 MLS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을 메시가 증명했습니다. 이제 LAFC가 손흥민으로 같은 일을 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MLS는 이미 다음 시즌 개막전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손흥민의 LAFC와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메시의 첫 대결. 2025년 동메시 서흥민 두 선수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그들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조건으로 말이죠.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은 77,500석 규모의 거대한 경기장입니다. LAFC의 홈구장 BMO 스타디움이 22,000석인 것을 고려하면 3배가 넘는 관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28 LA 하계올림픽 주 경기장으로도 사용될 곳이더군요. MLS는 이 경기를 내년 주목할 10경기 중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두 상징적인 팀이 상징적인 경기장에서 시즌을 시작한다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은 MLS 최고의 스타인 손흥민과 메시가 맞붙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평가했죠. 벌써부터 구름 관중이 예상됩니다. 손흥민 대 메시를 보기 위해 7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몰릴 것이 분명합니다. MLS 개막전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도 높더군요. 손흥민은 이미 겨울 동안 유럽 단기 임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LA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죠. 동계 훈련부터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즌 중반에 합류했던 올해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팀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감독도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헤라르도 마르티노 감독을 유력 후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아르헨티나 대표팀, 인터 마이애미를 이끌었던 그는 메시와 함께 우승을 경험한 명장입니다. 손흥민이라는 또 다른 월드 클래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죠. 누가 감독으로 오든 LAFC는 손흥민 중심의 전술 구축에 나설 것이면 분명해졌습니다. 올 시즌 중반 합류로 인한 한계가 또렷한 모습이었으니까요. 팀 화합을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일부 선수들은 손흥민과의 호흡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더군요. 하지만 내년은 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프리시즌부터 손흥민과 함께 뛰며 팀워크를 쌓을 수 있습니다. 새 감독은 손흥민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설계할 것이고 보강도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손흥민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첫 시즌 환상적이었다.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매 순간이 즐거웠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리그, 새로운 선수들로 인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죠. 이어서 그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트로피를 들기 위해 이곳에 왔다. 오늘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성공을 하고 싶다. 내년에는 우승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서 돌아올 것이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팬들은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밴쿠버전에서 보여준 투혼과 0대 이 상황을 혼자 힘으로 뒤집은 집념, 패배의 책임을 홀로 짊어진 리더십, 그 모든 것이 팬들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메시와의 대결도 큰 관심사입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와 아시아 최고의 선수 손흥민. 두 사람의 맞대결은 MLS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 무대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벌써부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2월 22일은 단순한 개막전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시즌 시작이자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도전의 출발점입니다. 작년의 아쉬움을 씻어낼 기회이자 새로운 역사를 쓸 무대죠. 패배로 끝난 첫 시즌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더 강해질 것이고 LAFC는 더 완성도 높은 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밴쿠버전 승부차기 실축의 아픔은 내년 우승 트로피로 치유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진짜 영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7만 7천 명의 관중 앞에서 메시를 상대로 그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내년 2월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렉스 터너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0대2의 절망을 혼자 힘으로 뒤집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3번 막혀도 포기하지 않았고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장전 막판 완벽한 프리찬스에서 동료는 패스 대신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한 선수는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졌고 다른 선수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승리한 팀의 감독조차 손흥민의 골을 인정했고 이긴 것은 운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단 3달이었지만 손흥민은 LAFC의 레전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6년 2월 22일 7만 7천 명의 관중 앞에서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이 성사된다고 하는데요. 밴쿠버전의 이 드라마는 패배가 아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 아픔이 LAFC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완성된 팀은 내년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손흥민의 밴쿠버전 원맨쇼를 보며 자랑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패배의 밤, 홀로 책임을 짊어진 그 모습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다고 정말 멋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